인간의 피를 쪽쪽 빨아먹으며 영생과 젊음을 유지하는 장르 영화 속 단골 소재 뱀파이어. 아주 오래전부터 영화 속에 등장해서 이젠 사골급으로 우리고 우려진 다소 진부한 소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 특유의 신비로움과 강인한 매력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Blood is everything you need. 아무래도 넷플릭스의 드라큘라나 소니의 모비우스 같은 작품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Increase strength and speed.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한 수많은 뱀파이어들 중 기억에 남는 뱀파이어 탑 10. 바로 시작해보죠. 스파이더맨이 거미에게 물려 초능력을 얻었듯 흡혈귀를 문 모기에게 물려 뱀파이어가 된 남자. 이 황당한 감염 경로만큼이나 이 남자의 변신 조건 또한 굉장히 독특한데요. 제가 꼴리면 변합니다, 신부님. 꼴릴 때 아니면 피 꺼서 탈 때. 그래서 능력이 갑자기 필요할 땐 야동을 보며 흥분을 끌어올리는 이런 뱀파이어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싶네요. 오페라의 유령도 아니면서 하얀 가면을 쓰고 다니고 이소룡이 롤모델인지 전투 스타일도 세상 요란하고 피를 마신다는 점만 빼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뱀파이어와 너무나도 다른 우리 나도열 씨. 어쨌든 그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모기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 아닐까요? 10위는 나도열이었습니다. 금수저 가문에서 태어나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던 이 남자. 심지어 여자도 끊이질 않는 바람둥이였는데 Let me hear you say I love you, Angelique. I want you. I am sorry, my dear, but you would be hearing a lie. 저런 미녀 아니 마녀의 고백을 거절한 대가로 저주를 받아 뱀파이어가 되고 말죠. There's the monster. 뱀파이어가 된 것도 모자라 관 속에 갇혀 생매장까지 당하는데 잠깐 누웠다 일어나 보니 200년 후 My beloved Collinwood, what have they done to you? 번창하던 가문은 몰락한 지 오래고 후손들은 그저 입에 풀칠만 하며 조용히 살고 있는 게 아닌가요? Anyway, the fishing business is all but gone. The manor is nearly in ruins. Well, I have returned, and in short order, so shall our fortune. 그래서 바나바스는 기울어진 가문의 부와 명예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다짐하는데 어라, 그가 사라진 이후로 아까 그 마녀가 마을을 쭉 휘어잡고 있었던 것. 현대 사회에 적응도 해야 하고 후손들도 돌봐야 하고 가문도 다시 일으켜야 하고 중간중간 배고프니 피도 마셔야 하고 또 그 와중에 사랑에까지 빠져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 그는 정말 세상 가장 바쁜 뱀파이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늘 표정은 진지하지만 그래서 은근히 더 웃긴 뱀파이어. 바나바스 콜린스가 9위입니다. Mephistopheles. 소문난 아들 바보의 일생 아내밖에 모르는 사랑꾼 블라드. 그는 트란실바니아의 군주로 오랜 전쟁의 염증을 느껴 평화롭게 사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는데 The Sultan requires 1,000 boys to join his Janissary Corps. 1000명의 소년을 바치라는 최고 권력자의 갑질로 1차 분노. 그래도 협상을 잘하면 어떻게든 넘어가겠지 싶어 찾아갔더니 And one more. Your son will be raised under my roof. 거기서 2차 분노. 결국 갑질에 열받은 블라드는 술탄의 부하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악마의 힘을 빌려서라도 나라를 지키겠다며 스스로 뱀파이어가 되는 것을 선택하죠. 그렇게 나라 사랑, 가족 사랑으로 얻은 파워.
이젠 혼자서도 1000명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지지만 점점 그는 피에 굶주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보, 너 어깨 너무 내놨다. What's happening to you? 시작이라더니 그 길로 그냥 끝나버린 드라큘라에 관한 슬픈 전설. 블라드가 8위입니다. 여기도 뱀파이어, 저기도 뱀파이어. 심지어 이 꼬맹이들도 뱀파이어.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간보다 뱀파이어가 월등히 많아진 세상. 이렇다 보니 혈액은 부족하고 일부 뱀파이어들은 너무 굶어서 변종이 되기도 하는데, 에드워드는 이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혈액 대체품을 개발 중인 사람, 아니 뱀파이어죠. 하지만 연이은 임상실험 실패로 남은 인간의 수만 점점 더 줄어가고, 그나마도 이렇게 잡혀 피를 만드는 기계로 전락해버리고 마는데, 그런 인간들을 동정하고 있는 에드워드. 에드워드도 알고 보면 뱀파이어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쫓기고 있던 인간을 돕게 되면서 혈액 대체품이 아닌 치료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Seems impossible, don't it? 영원 불멸의 삶을 원하는 신자본주의와 다시 햇볕을 쬐며 자유를 누리고 싶은 열망 사이에서 고뇌하는 에드워드. 흔히들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기득권 세력을 풍자하기 위한 영화는 아니었을까? 7위는 에드워드 달튼이었습니다. 새하얀 피부, 수검댕이 눈썹, 학교에서 인기 짱이라지만 아무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는 도도함. 새로 전학 온 벨라가 한눈에 반한 그는 설정상 꽃미남 에드워드 컬렌. 겉보기엔 차가워 보여도 내 여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하는. 차가 저렇게 달려오면 매너 손으로 차도 막아주고, 분위기를 잡으며 피아노도 수준급으로 잘 치고, 운전도 잘해, 어부바도 잘해. 개봉 당시 많은 여성분들에게 뱀파이어의 연애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환상을 심어준 남자랄까요? 그렇지만 주변에 벨라를 노리는 무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동네 양아치부터 해서 다른 뱀파이어들, 거기다 늑대까지. 덕분에 에드워드는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녀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운명. 100년째 고등학생인 에드워드의 내 여자를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 6위는 에드워드 컬렌입니다. 인간들이 모르는 지하세계. 그곳에선 뱀파이어와 늑대인간의 치열한 세력 다툼이 몇백 년간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롱코트 휘날리며 쌍권총을 날리는 셀린느가 있었습니다. 일명 총 잘 쏘는 예쁜 누나. 그녀는 인간이던 시절 늑대인간에게 가족을 몰살당하고 그 복수심으로 뱀파이어가 된 후 그들을 사냥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때문에 그녀가 지나간 자리는 늑대인간 줄초상. 근데 신기하게도 주무기가 권총인데 탄창 한번 갈면 몇백 발씩은 쏘는 느낌? 그래서 그런지 이 남자가 자꾸 떠오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어쨌든 땀배출 제로에 가까운 옷을 입고 무쌍 액션을 펼치는 그녀. 여전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녀 셀린느가 5위입니다. 인간 반, 뱀파이어 반. 둘의 장점을 모두 섞어서 탄생한 남자 블레이드. 대낮에도 활보가 가능하고 은과 마늘에도 면역이 있는 그의 직업은 전문 프리랜서 뱀파이어 헌터죠. 사실 이 세계의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뱀파이어들은 사회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큰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물론 블레이드에게 그들의 영향력 따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남자니까. 상대가 누구든 몇 명이든 주저없이 칼을 뽑아 싸우는 남자. 싸우다 붙잡혀서 위기에 처해도 호탕하게 웃을 줄 아는 남자. 여유와 자신감,
그리고 자비 없는 주먹. 역시나 그는 뱀파이어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최강의 뱀파이어 헌터가 아닐까요? 참고로 블레이드는 마블에서 리부트를 확정한 작품인데 과거의 명성이 또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되는 작품이네요. 4위는 블레이드였습니다. 신부인 상현은 비밀리에 진행되는 백신 개발에 참여했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죽음에 이르고 정체불명의 피를 수혈받아 뱀파이어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 후로 피를 갈망하는 욕구와 살인을 원치 않은 신앙심 사이에서 수없이 고뇌하게 됩니다. 신부님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그런 그를 죽음에서 돌아온 성자라며 신봉하기 시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상현은 태주를 만나게 되죠. 하지만 어딘가 억눌려 있는 듯한 그녀. 친구의 아내인 그녀에게 상현은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고 기어코 신부라는 굴레까지 벗어던지며 그녀와의 위험한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삶의 갈증을 느껴오던 그에게 나타난 치명적인 그녀. 그녀로 인해 신념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가장 가련한 뱀파이어. 현상현이 3위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금발의 머리, 창백한 얼굴. 하지만 의외로 얘는 인간, 그 앞에 있는 애가 뱀파이어. 우구우구, 보기에 12살 꼬마지만 얕보면 이렇게 됩니다. 외로운 왕따 소년 오스칼 옆집 의사와 어느덧 꽁냥꽁냥 우정과 사랑을 키워나가는 이엘리. 약골 남친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그럴 땐 후드려 까라며 조언도 아끼지 않는 든든한 백이죠. Då hjälper jag dig. Jag kan det. 그런 이엘리가 마냥 좋은 순수 소년 오스칼. Oscar, tycker du om mig? 서정적이면서도 잔인하고 아름답지만 슬픈 이엘리와 오스칼의 사랑 이야기. 이 영화의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라면 영화의 시작과 끝이 어쩌면 이어질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요? 2위는 렛미인의 이엘리였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죽고 난 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남자 루이. 그는 죽음을 갈망하며 하루하루 무의미한 삶을 살았지만 정작 그에게 다가온 것은 죽음이 아니라 뱀파이어 레스타트였죠. What if I could give it back to you? Pluck out the pain and give you another life. 그렇게 탄생한 희대의 꽃 뱀파이어 듀오 루이와 레스타트. 하지만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사냥을 하는 레스타트와 다르게 인간의 감정이 아직 남아있었던 루이. God, thank you. All I have to learn from. 그는 인간의 피를 거부하고 동물의 피로만 연명하려 했었죠. 아니 근데 기껏 뱀파이어로 만들어줬더니 쥐, 닭 뭐 이런 거나 뜯어먹고 있고 그런 루이가 못마땅한 레스타트는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스타일이 완전 정반대였던 둘은 투닥거리면서도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는 가족을 만들어 평안한 삶을 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평화가 영원할 수 있을까요? 불사의 몸이 되고 나서도 늘 인간성에 대한 고뇌, 뱀파이어의 기원을 찾으려 노력했었던 루이. 마지막 1위는 뱀파이어와 인터뷰의 루이였습니다. I'm a spirit of preternatural flesh, detached, unchangeable.